물이 묻어있는 상태에서도 가능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테크크리에이터 이프입니다. 어제 제가 갤럭시 버즈 제품의 리뷰를 전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만나보실 수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갤럭시 S10 모델의 리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 제가 삼성 언팩에서 직접 만나보고 각 모델을 소개를 시켜드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MWC 2019에서는 갤럭시 S10 5G 모델을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이 모델을 사용하면서 느끼고 있는 5가지 마음에 드는 점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5가지 마음에 드는 점 속에 아마도 여러분들이 갤럭시 S10 제품에 가지고 계시는 궁금증 등을 모두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리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갤럭시 S10 제품에 대한 리뷰는 계속될 예정이니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에 드는 점은 바로 인피니티 5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년에 한 번씩 디자인적인 부분을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번 갤럭시 S10 제품은 이 인피니티 5 디스플레이 덕분에 그냥 봤을 때도 확 바뀐 디자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스마트폰을 구매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남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바뀌지 않은 느낌이라면 고객들이 쉽게 선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 인피니티 5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그냥 봤을 때도 스마트폰이 기존 제품과 달라 보인다는 점은 분명히 갤럭시 S10 제품이 새롭게 보이는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러한 인피니티 5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전면에서 차지하는 디스플레이 부분이 커진 점이 갤럭시 S10 부분이 달라 보이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피니티 5 디스플레이는 갤럭시 S10 2 모델이나 일반 모델은 싱글 카메라가 탑재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고 기존에 출시했던 갤럭시 A 시리즈의 인피니티 5 디스플레이에 비해서도 이 동그란 부분의 크기가 작아졌다는 점이 갤럭시 S10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요. 갤럭시 S10 플러스 제품 같은 경우는 전면에 듀얼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피니티 5 디스플레이 부분이 조금 더 넓은 걸 볼 수 있고 5G 제품은 이보다 조금 더 넓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갤럭시 S10 플러스 제품과 5G 제품은 제가 다음에 또 리뷰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달라진 점은 바로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갤럭시 S9 모델을 기준으로 해보면 갤럭시 S9 모델은 8.5mm의 두께, 갤럭시 S9 플러스 모델도 8.5mm의 두께를 가지고 있었고 각각 무게는 163g 그리고 189g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다른 제품들과 비교를 해서 좀 무겁고 두꺼운 느낌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 갤럭시 S10 모델 같은 경우는 두께는 7.8mm의 두께를 가지고 있고 157g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갤럭시 S10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도 7.8mm의 두께를 가지고 있고 175g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라믹 모델 같은 경우는 195g의 무게를 가지고 있지만 플러스 프리즘 색상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은 175g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기존의 갤럭시 S9 모델에 비해서 그리고 갤럭시 노트 시리즈에 비해서도 가벼워지고 슬림해졌기 때문에 확실히 이렇게 잡았을 때 그립감이 좋아진 걸 느낄 수 있고 휴대를 할 때 그 휴대성도 좋아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두껍고 무겁다라는 느낌을 확실히 바꿔줬다는 점이 이번 갤럭시 S10 제품이 마음에 드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또 하나의 점은 바로 색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번에 가장 마음에 드는 색상은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프리즘 화이트 색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프리즘 그린, 프리즘 블랙, 프리즘 화이트 색상 그리고 카나리아 옐로우 등의 색상이 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색상은 직접 만나보시고 본인에게 가장 마음에 드는 색상을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카메라입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좋은 카메라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늘 아쉬운 점이 바로 광각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광각, 저희가 여행 중에 사진을 촬영할 때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추억을 담을 때 그리고 실내에서 사진을 촬영할 때 광각은 좀 더 넓은 화각의 사진을 담을 수 있는 좋은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그간 삼성전자 카메라는 아웃포커싱을 사용할 수 있는 망원 카메라는 제공했지만 이러한 광각 카메라를 제공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번 갤럭시 S10 제품 같은 경우는 광각 사진을 지원을 합니다.
사진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일반각, 망원, 그리고 광각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트리플 카메라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광각 카메라를 이 모델에서 뺀 것이 아니라 일반 카메라, 광각 카메라, 그리고 일반 카메라, 광각 카메라, 망원 카메라, 일반 카메라, 광각 카메라, 망원 카메라로 모든 제품이 다 광각 카메라를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한 이런 광각 카메라는 1600만 화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123도의 초광각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행 그리고 일상 등을 촬영할 때 좀 더 넓은 화각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은 특히 이러한 광각 카메라가 탑재됐다는 점을 많이 선호를 하실 것 같아요. 123도가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초광각이, 지금 제 손이 이쪽에 있고 카메라가 이쪽에 있는데도 이렇게 손이 조금만 움직이면 손이 보일 정도로 123도는 초광각의 사진을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초광각은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고 촬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갤럭시 S10 제품의 마음에 드는 점 네 번째는 바로 화면 지문 인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많은 중국 제조사에서 화면 지문 인식을 제공하고 있죠. 바로 광학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갤럭시 S10 제품은 초음파 방식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물질이 묻어있는, 즉 화면에 물 같은 경우가 묻어있는 상황에서도 지문 인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체 인식 쪽에 들어오면 지문 인식을 등록할 수 있는데요. 지문 인식 방법은 보시는 것처럼 전체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 하단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꾹 누른다는, 자, 좀 더 세게 누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꾹 눌러주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을 이렇게 꾹 눌러주는 형태로 지문 인식이 가능한데요. 제가 직접 다양한 방법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물을 이렇게 뿌려지는 상황에서는 화면에 다른 터치들이 많기 때문에 인식이 되진 않고요. 그렇지만 물 속에서도 가능하고 물이 묻어있는 상태에서도 가능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갤럭시 S10의 화면 지문 인식은 3D 초음파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햇빛이 강할 때, 그리고 영하의 온도에서도 지문 인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화면 지문 인식은 확실히 디자인적으로도 화면 후면의 지문 인식 키나 화면 사이드의 지문 인식 키가 없이 디자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문 등록을 하실 때는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본 결과 본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각도에서 지문 인식을 하시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꺼진 화면에서도 지문 인식이 가능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마음에 드는 점은 바로 배터리 공유 기술입니다. 배터리 공유 기술이 마음에 드는 점은 바로 어제 소개를 해드렸던 갤럭시 버즈나 갤럭시 워치 액티브 등도 충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바로 무선 배터리 공유라는 기능을 켜주셔야 되는데요. 이 기능을 켜주면 보시는 것처럼 내 휴대전화 뒷면 가운데 부분에 다른 디바이스로 올려달라고 되어 있고요. 추가 정보를 눌러보면 연결이 안 되거나 충전 속도가 느리면 디바이스 커버를 벗겨주세요 라는 안내를 볼 수가 있고, 기능 사용 중에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전화 수신, 데이터 연결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이 기능을 켜준 후에 이렇게 갤럭시 버즈등을 이 가운데 부분에 올려주면 징 하는 소리와 함께 충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충전은 QI 방식의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역시 충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하신 점은 바로 갤럭시 S10을 유선으로 충전하면서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갤럭시 S10을 유선으로 충전을 하면서도 무선 충전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선 충전을 하다가 만약에 이 제품을 이렇게 내려줬다 하면 어떻게 변하냐 보면 보시는 것처럼, 자, 연결 준비 중으로 뜨고 결국은 이 기능이 꺼지게 됩니다. 즉 무선 충전 디바이스를 이렇게 올려뒀을 때만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디바이스 이렇게 내려준다고 하면 그 기능이 꺼지게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배터리 무선 공유 기술은 다른 제조사에서도 이미 적용을 했던 기술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배터리 공유 기술을 사실 다른 스마트폰에 적용하는, 내 스마트폰으로 다른 스마트폰을 충전을 해주실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이러한 갤럭시 버즈와
갤럭시 워치 액티브라는 제품을 동시에 출시하면서 이 제품들을 무선 충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러한 기술이 좀 더 다양하게 사용되고 확산되게 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은 삼성전자가 잘 선택한 그런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갤럭시 S10 제품은 이어폰 잭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엑시노스 9820이나 스냅드래곤 855를 탑재를 해서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 플래그십 스마트폰으로 갖춰야 될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이러한 일반적인 부분 외에도 제가 직접 사용하면서 마음에 들었던 점 5가지 중심으로 갤럭시 S10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갤럭시 S10 제품을 사용하면서 마음에 드는 점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달라진 점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인피니티 5 디스플레이, 그리고 가벼워지고 슬림해진 디자인, 그리고 광각 카메라를 지원한다는 부분, 그리고 화면 지문 인식, 그리고 배터리 공유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갤럭시 S10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의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그런 리뷰였으면 좋겠고요. 갤럭시 S10 제품에 대한 리뷰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고, 제가 갤럭시 S10 플러스 제품 그리고 5G 제품에 대한 리뷰도 전해드릴 예정이니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